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십성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그러면은, 공부는 제 6강이 되겠네요. 여섯 번째, 중급정 여섯 번째 시간이고, 십성의 대인관계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례는, 여자는 기해, 신미, 기미, 기사입니다. 1이 기토입니다. 자, 기토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연은 이 연이죠. 연은 붙인 자리가 붙인 gung, 여기는 모친궁, 나머지는 여기는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 요거는 배우자궁이고 또 여기는 자식궁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신금은 토생 금하니까 식신이 되는 식신. 기토는 같은 비견이죠. 비견성이다. 여기 있는 어머니는 정제다. 어머니 궁은 정제고, 형제 궁의 미토는 같은 비견이다. 비견. 배우자도 비견입니다. 비견. 또 기토도 여기도 비견입니다. 비견이 참 많은 사주이죠. 사화는 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인. 자, 그러면은 전체로 털어볼 때에 자, 점수를 치면 보통 강한가 약한가 점수 차선 매기는 방법이 단순법. 앞으로 제대로 이제 신강 신약 또는 이제 조후 그리고 용신을 배우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편의상 월지는 30%라 생각하고 일지는 20%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10%로 주십시오. 이렇게 나머지 10%씩 이렇게 주게 되면 자기는 M입니다. 자기는 점수 안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하고 여기 두 개 합치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성하고 인성 플러스 비급은 자기 편이다. 내 편. 이건 나. 자기 편입니다. 반대는 이제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과 비급이 50% 이상이면은 이거는 강하다고 봅니다.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비급이니까 여기 비견 하나 30, 50, 60, 70, 80. 그렇게 인성과 비급이 합쳐서 8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이 토의 힘을 빼는 것. 토의 힘을 빼려면 토생금으로 가면 좋습니다. 금. 그래서 금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기는 수가 필요합니다. 그 수가 연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나 도움이 여기서 이분 도움은 여기 하나 도움 되고 여기 하나 도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X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도움은 금수가 좋고 화토가 나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전제는 두고 목은 토를 갖다 극하면 좋은 강의. 토가 너무 많으니까 토를 극하면 좋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목이 화를 생하면 나쁜 강의입니다. 이건 좋은 강의, 나쁜 강의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자, 토가 아버지와 나 사이는 어떤 관계는 아버지와 나는 서로 비견관계라. 비견이라면 친구예요.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또 나와 남편도 친구처럼 지낸다. 나와 여기 있는 비견, 요 비견이죠. 여기 있는 비견인데 여기 있는 비견인 형제 자매 중에 한 자매도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서로 막 그냥 니네 하면서 막 그냥 서로가 이렇게 흠없이 지내는데, 다만 나한테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다를 따지 봤더니 아버지는 이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돼. 가끔 토니까 엄마가 내한테 돈이 돼. 친정 엄마가 돈이 돼. 친정 아버지는 큰 도움이 안 됐어. 말하자면 실제 되고 안 되기보다도 자기 마음적으로 엄마한테 의지를 한다. 아버지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자, 그러면 한 형제는 도움이 되는데 한 형제는 도움이 안 되더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남편은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생각하는 거라. 배우자는 그냥 형제 같은 생각이지 내한테 큰 뭐 돈이 되거나 그런 큰 돈이 되고 나를 갖다가 뭐 호강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남편 운이 떴다. 남편 운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배우자 운이 별로 없다. 배우자 운이 별로 없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형제 운도 별로 없고 아버지와 운도 별로 없고 자식하고도 운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오직 엄마와 관계에서 운이 좋더라. 그리고 한 형제에 대해서 좋더라.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을 나타내는 뜻이라. 그 토가 이제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술을 극하겠죠. 토를 재성을 극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재물운이 없어요. 재물운이 없게 돼 있어요. 운에서 재물을 만나면 모르겠지만 운에서 재물을 안 나면 큰 재물이 없고, 또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재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운이 없어요. 아버지의 운이 좀 적다. 거의 좀 없는 편이다 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봤다면은 여기 있는 사주를 또 보니까 이것도 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남자 사주는 여기 일간이고 옆에 있는 이것이 비견이다. 비견. 요것도 비견이고 급제고 요거는 편인이고 요거는 여기 이제 평관이죠. 평관. 요거는 식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토가 아까 점수를 봐주면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견 여기에서 인성하고 비급이 합쳐져서 50%가 넘느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강하냐 약간 살펴보니까 이거 점수가 여기는 30점을 주면 됩니다. 30점, 20점, 나머지 10점씩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면은 자, 나를 도와주는 게 비견이 여기 30점, 급제가 30점, 30, 40, 50, 60, 70점.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80점이 돼서 조금 점수가 내려갔으면 70점입니다만 그래도 강합니다. 토가 강하게 강하는 고로 금수가 도움이 된다. 또 똑같아요. 이건 화가 나쁘고 토가 나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목도 아까 말한 요거는 세목토. 토가 화를 생하면 나쁜 관계, 목이 토를 생하면 좋은 관계.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 특징이 토가 많은 사주예요. 자, 토가 많은 사람은 물상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나무를 심어야 제대로 운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랑 물상에 대해서 다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나무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아까 있었지 이것이 부친국이고 모친국인데 이번에는 봤더니 이 토, 기토 일주를 대비해 보면서 무토가 이 도움이 안 돼. 아버지도 도움이 안 되고 어머니도 도움이 안 되고 형제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봤더니 자식은 목이라서, 근데 목이 이렇게 불을 갖다가 생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묘미가 있고 해서 요거는 한 세목표니까 뭐 자식 관계는 세목표로 보면 되겠다. 이거. 근데 배우자는 희한하게 식신이 붙었단 말이야. 배우자가 이 사람한테는 좋은 관계. 자, 여기는 배우자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좋은 관계더라. 그러니까 좋은 관계면서 이 사람이 토를 생해줍니다. 생한다는 말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죽고 못 살고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고 의무적으로 남편으로서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보다는 좀 남는 거예요, 여기가. 왜?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80대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 도움 되는 건 오직 여기 연은 멀거든. 여기 일로 볼 때는. 엄청 멀잖아. 멀리 떠 있지만. 이거는 바로 안전자리에 식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 치유도 될 수 있지만 내 스스로도 된다. 스스로 본인. 그래서 어떤 관계냐면 식신은 원래가 손으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 관계예요. 제조, 기술.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손으로 뭘 만들고 손으로 뭘 창조하고 또는 기술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관계가 여기 보면 연구궁리를 잘한다. 연구궁리.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사주가 육업문에서 만약에 유가 오면서 동시에 수가 왔다면 돈을 좀 모을 수 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경자능이다 하면 올해는 좋은 해다. 왜? 내한테 토생금액이 상간이거든요. 상간해니까 이건 굉장히 사교적이잖아. 굉장히 변화. 상간은 변화를 뜻해요. 변화. 올해는 변화하는 해인데 밑에 자가 왔기 때문에 요거는 편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변화로서 내가 무슨 궁리를 하고 돈 버는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반기보다 가을철인 금기가 있는 신월 6월 신유술월에 이제 좋다는 겁니다. 신유술월에 내가 그 연구를 하고 연구궁리를 하고 막 엄청나게 한다.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사주가 만약에 부부라고 한다면 같은 기토니까 토가 같단 말이야. 그게 과가 같아. 성질이 비슷해. 그 큰 이렇게 이것도 유고 미니까 큰 대립관계는 없고 큰 대립관계는 없는데 대신에 두 분이 합쳤을 때 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할 때는 참 그 물이니까 돈이거든.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너무 벌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너무 벌려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면 요걸 아까 나무를 심으라고 했잖아. 나무가 뭐냐면 여기서 나무가 뭐냐면 땅이 굉장히 넓은 데는 나무를 쭉쭉하게 심어줘야 된다. 나무는 여기서는 관성이거든. 관성이니까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토니까 또 금이 좋단 말이야. 금이 식상이거든. 식신상간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신은 항상 나는 연구궁리하고 상간은 사교하고 그 다음에 다 봉사. 이 봉사활동하고 사교하는 사이에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식신상간 사교 봉사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면 돈이 생긴다. 왜? 금은 수를 상하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사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도 식신이 하나 있어요. 천간에. 여기도 식신이 하나 있어요. 금수가 있고 여기는 식신이 있는데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는 요 수가 하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자년 같은 경우에 경자 올해 경자년을 맞이하면 그래도 해가 있으니까 자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십성의 대인관계라는 것은 나와 무슨 관계? 아버지의 관계, 나와 형제 자매의 관계, 나와 어머니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저 배우자 예를 들어 자식 관계가 여기는 뭐 보통이고 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럼 필요 이상으로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통 보면 여기 있는 분은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동등한 관계잖아요. 남편과 비교이니까 어깨로 나란히 하잖아요. 이 여자분이 생각하는 남편 어떤 남편이냐면 무서운 남편이 아니고
친구 같은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남편은 어떤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자기는 남자를 볼 때 남자 겁이 안 나. 남자는 그냥 어느 정도 남편 되는 사람은 뭐 친구 좀 돼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뭘 보냐면 엄마는 밥이야 밥, 돈이야 돈. 토국수 하잖아 토국수. 그러니까 엄마는 내한테는 돈을 주는 사람이고 자식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해. 자식은 나를 도와주려고 화생토해. 하지만 바로 볼 때에는 지가 막 그 관심 가지고 일하는 게 나는 귀찮아.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사주 볼 때에 한 형제는 식신관계니까 내가 이렇게 식신은 원래가 이 굉장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관심을 막 가지고 관계가 좋아. 또 전체적으로 근데 한 가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면은 토가 이렇게 너무 많잖아. 토가 이렇게 많을 때에 토 속에 보다시피 여기 딱 쌓이가 있잖아. 여기 딱 쌓여있죠. 그것도 모자라가 여기가 더 있잖아 이렇게. 그건 뭐냐면 이 금이 사실 보석과 같은 건데 이것이 힘을 못 쓰는 거라. 토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땅 속에 든 보석이야. 뭐가? 자기의 그 궁리하는 이런 것이 궁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이거 막히가지고. 이 사주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보면 토가 이렇게 많으니 이 식신에 한닥해서 이게 유가 자기 혼자 어떻게 발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이 표현. 목으로서 이놈을 쫓아주거든. 목급토로 막 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오면은 쫓아내니까 이 뭐가 살냐 하면 여기 금이 살고 금이 살고 수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모군이 온다. 그 모군이 언제냐? 물론 대운에서 올 수도 있고 세운에서 올 수 있지만 보통 우리 계절적으로 보면은 모군은 봄철이 봄철. 그럼 이 사람은 봄철이 되면 좋고 또 금이면 가을이 좋다. 가을. 또 수는 겨울이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름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여름. 자,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 계획을 세울 때 이 두 분 다 마찬가지야. 두 분 다 뭔가 하면 봄철에 좀 바짝 좀 일 좀 하고 여름철 더울 때는 너무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그냥 머리 쏟기 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하고 마음 정리하고 대신에 가을철에 좀 슬슬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추운 겨울에 잘 지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을 모르고 막 여름철에 힘을 써가. 예를 들어 집을 내놓으면 언제 내놓으면 이 사람 집을 내놓으려면 가을철에 내놓으면 겨울철에 팔이 놓. 겨울이나 봄철에 팔게 돼 있어. 가을에 내놓으면 겨울이나 봄철에 내놓고 집을 사도 마찬가지야. 그래 해야 제대로 돈을 만들 수 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운이 이제 경자년이니까 경자년은 괜찮다. 경자년은. 자, 경자년 다음에 얘는 신축년이잖아. 신축도 괜찮지. 왜? 토생금하거든. 그러니까 습토고 하기 때문에 모처럼 신축년도 괜찮아. 그럼 이민년은 이민년에는 신축다 이민년에는 수목이 있으니까 끝내주는 거야. 수목. 그 다음에 신축, 이민, 계묘가 이러면 또 수목이거든. 그래서 경자, 신축, 이민, 계묘년까지는 그런대로 운이 좀 되다가 그러면 언제 또 화강금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갑진이 돼. 갑진도 좀 괜찮아요. 왜? 갑목이고 진토도 습토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고 언제부터 꺾이느냐 하면 갑진은 을사년 병원년 되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리년까지는 너무 힘들어. 을사, 병호, 정리, 그 다음에 무신이거든. 이건 신이 좀 있어도 낫고, 이건 좀 낫단 말이야. 그럼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면, 나이로 좀 따져봐요. 기사년, 병호년, 정리년을 갖다가, 그때는 어려워지니, 그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그때 가서 막 일 벌리고 하면 큰일 나. 그렇게 미리 우리는 알고 있으면은, 아, 이때는 일하는 게 아니구나. 특히 이때 여름철 움직이면 안 되겠죠. 병이 발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를 잘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인다, 길이. 길이 보이네. 사주를 잘 보면, 운명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십성의 대인강년 보고도 이렇게,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데, 보면 볼수록 좀 더 우리가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보는 그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